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탄핵은 국가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정치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기일이 열리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헌법과 민주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소추안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204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되었죠.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문제는 무엇일까요? 윤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가 헌법 정신에 어긋났는지, 특정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적 권한을 남용했는지, 정치적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했는지, 이 모든 것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12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은 정영식, 이니선 재판관이 주관했으며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나섰습니다. 국회 측의 출석 인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이번 사건의 소추위원인 정청래 의원과 전 헌법재판관으로 대리인단의 중심 역할을 맡은 김희수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측의 출석 인물은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법적 논리를 구성할 핵심 인물인 배보윤 변호사, 각각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으로 방어 논리의 중책을 맡은 배진환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윤 대통령 측의 참석이 늦어지며 오후 2시 4분에 시작되었는데요. 이 작은 지연조차도 팽팽한 긴장감을 더하는 요소였습니다. 탄핵 심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쟁점 정리. 국회와 대통령 측이 쟁점을 명확히 하고 각자의 논리를 정리합니다. 증거 심리. 헌법재판소가 증거를 검토하고 양측의 주장을 검토합니다. 최종 변론 양측이 최종 입장을 밝히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임기를 이어가게 되며 국회와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 논의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국민 여론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 혼란은 외국 투자자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죠. 하지만 탄핵 심판은 헌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순히 한 사람의 운명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중요한 사건을 깊이 있게 다루며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